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여행 어백이죠.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뭐냐면 이제 여행에 대한 이해. 일단 우리가 여행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행이 과연 뭘까? 너나 나나 다 좋아하죠. 여행 시간적인 어떤 여유, 어떤 경제적인 또 여유. 이 두 가지만 갖춰준다라면 누구든지 하고 싶은 게 여행이죠. 여행은 떠나고 싶습니다. 응? 일상을 탈출해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든 이러한 일상을 탈출해서 주고 싶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본다라면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어떤 여행에 대한 개념, 여행에 대한 의의, 어떤 개념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생각들에 따른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이고, 이런 여행인데 미치는 요인들은 뭔가, 어떤 요인들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테러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고, 어떤 악영향이 주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우리가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시간적인 여유. 대학생들도 또 특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특권, 이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권, 시간적인 여유는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리고 또한 다만 문제가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좀 따라주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요인이 영향을 또 미치는데, 뭐 어찌 됐건 국가의 발전은, 또한 나라의 발전은, GNP의 증가는 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과 더불어서, 이런 여행에는 종류들이 있어요. 종류들이. 여행이 단순하게 이때 좀 우리가 실질적인 여행의 형태를 보게 되면, 여행자들이 떠나는 여행의 형태들을 보면 어떤 종류들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 종류를 나눈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그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절하게 마케팅도 하고 거기 적절한 정책도 펼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여행의 종류를 분석도 해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의 트렌드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 어떤 행태들,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트렌드, 이런 그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미쳤고 바이러스 이후에는 또 어떤 여행의 형태가 나타나는지, 그러한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행이란 뭘까요? 여행. 저는 참 여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이쪽 길을 걷고 있고 이것을 또 전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대에서 뛰고 있지만, 참 여행 전 상당히 좋아하는, 제가 나한테 주는, 본인이 스스로 나에게 주는 가장 사치스러운, 본인이 본인한테 주는 선물 중에 별로 없죠. 근데 이 여행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는 게 아닐까. 나를 갖다가 힐링을 해주고, 그렇죠, 힐링을 시켜주고 더 멋진 삶을 색칠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또 해주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촛불을 어떻게 켜야 되는지, 나의 마지막 삶을, 남은 삶들을 이렇게 되죠. 또 세상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갖다가 다이르며 또한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또한 설득하는 시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여행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찾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 참 좋다. 여러분들한테도 가급적이면은 자주 가라. 여행 자주 가라. 여행은 자주 가는 것이 좋다. 자주 가는 것이 좋다. 나에게 힐링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지난 날을 갖다가 반성도 한번 해주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남도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 여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물론 제가 한 30년 다 돼가는 경험해 보게 되면 이 비행기 타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비행기를 싫어해가지고 해외여행을 좀 자주 못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언젠가는 남북이 통일이 돼서 이 기차로 유럽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게 됐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비행기 타는 거를 갖다가 아예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엔 아빠를 빼고 가족들끼리만 한번 이렇게 제가 모셔봤던 적도 있었던 것 같네요. 자, 여행의 원, 여러분들이 관광 언론 시간에 다 배웠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죠? 관광의 언론, 여행, 사람, 방향. 여행이 그 뜻은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는 거죠.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그 깃발을 들고 다녔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항상 이동을 다녔었던 거죠. 이러면서 그 이동이 발전되는 것이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여행의 개념은 어떤 유희, 즐거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피, 보호,
뭐 이런 개념이 좀 더 강해졌죠.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식량들. 그래서 깃발 관광. 그래서 예전에 그 중국 고대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깃발을 들고 항상 앞세우고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패키지 여행을 보게 되면 이런 깃발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런 깃발들을 갖고 인솔자가 혹은 가이드가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깃발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집단으로 이동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유래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곤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런 지울라 그랬더니 이렇게 안 지워지냐 이런 상태가 됐고, 그러면 이제 동양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면 서양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서양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트래블러, 라틴어 트레베일에서 파생이 된 거죠. 고통을 워킹, 힘든다. 어차피 집 떠나면 뭡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죠. 고생한다 이거죠. 집을 떠나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노동의 이런 의미를 어원에서 갖고 왔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도 마치 이 성지순례가 사실 힘들죠. 고통이 좀 다르죠. 그걸 이겨내면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런 것이 이제 성지순례가 옛날서부터 종교인들이 이러한 성지순례 다니는 것이 이제 여행이 어떻게 보면 많은 주류를 초창기에는 이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여행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통이 수반되는 인간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대에서의 의미는 고통이 수반되는 인간의 이동이지 않을까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행할 때 광의적이고 구체적인 연습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일상생활을 떠난다. 일상생활을 떠나서 정주지를, 즉 일상생활과 이제 정주지를 떠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모든 체험의 과정의 총체라고 했습니다. 다시 꼭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수단을 이동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일 것이 여행이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면서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겪는 모든 체험의 과정의 총체라고 하는 것이 여행이다라고 어떤 이런 학문적인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행의 본질은 인간의 이동이죠. 네? 여행의 본질은 인간의 이동이지만 인간의 이동이 무조건 여행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이민이 여행인가? 이민하고 여행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본질은 이동을 전제로 하지만 이동을 여행이라고 한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럼 이러한 여행이 형성되기 위해서, 성립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가 있을까? 일단 떠나야 된다. 일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탈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탈성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탈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돌아온다. 다시 정주지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일상생활권을 떠났지만 다시 회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회기성. 이 회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없으면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로 구속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군대 가도 여행 아니면 다시 돌아오죠? 군대에 예를 든다라면 다시 돌아오잖아. 일상을 떠났다가 다시 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여행이냐? 그렇지 않죠.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 정신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의 힐링, 이걸 갖다가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신적인 만족감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시적인 거죠. 왜? 돌아오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다. 영원한 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민이 돼버리니까. 소비를 이루어야 돼요. 소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 가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여행이라고 했으면 돈 벌러 가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가장 저희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K-팝 가수들 해외 공연들을 저희가 그 일부분을 저희가 일들을 하게 되는데, 트래블 파트, 제가 저희 회사는 이제 연예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 기획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K-pop 가수들의 그 기획이나 이런 건 저희가 안 하고 행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사 여행 파트 쪽에서 이 사람들도 이동하니까 이동을 하려면 차량, 비행기 필요하겠죠, 가이드 필요하겠죠, 잠 자야 되죠, 먹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많이 담당하고 있는 한데 이 사람들은 관광이 비자가 필요한데 우리 일반적으로 비자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 나라에 입국하는 입국 허가서입니다. 입국 허가서. 입국 허가서인데 관광객들은 이 입국 허가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나 이 K-pop 가수들은 노동 비가서 워크 퍼밋이 필요해요. 허가, 노동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따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왜냐? 돈을 벌기 때문에 워킹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들이라서 여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경제 그래서 따라서 여행은 경제적인 소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감상을 해야 되죠. 풍물이나 풍습이나 자연, 문명 이런 것들을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상하고 또한 뭐한다 요즘 들어서는 체험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여행의 개념에서 우리 여행과 유사하게 불리는 말들이 참 많죠. 여가, 레저, 여행, 놀이, 관광, 레크레이션. 이 의미를 좀 한번 가볍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관광. 이 중에서는 관광이란 말이 제일 축소되는 의미입니다. 관광. 그 다음에 여행이에요. 그래서 journey, trip, travel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여행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관광과 여행을 다 포괄하는 건 뭐냐? 놀이다. 윷놀이, 소꿉놀이에서 여행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놀이다. 그래서 놀이보다 더 크게 되면 이제 레크레이션이 되게 되는 거죠. 레크레이션이 좀 더 광의적인 개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가, 레저죠. 이건 이제 휴식. 어차피 여가 시간에, 레저 시간에 레크레이션, 놀이, 여행, 관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저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관광보다는 여행이, 여행보다는 놀이가, 놀이보다는 레크레이션이, 레크레이션보다는 레저의 의미가 좀 더 크다 정도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행과 관광 간단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1박 이상의 체제를 하고 소비 지출이 이루어지면서 방문부 쪽이 뚜렷해져야지 우리가 관광이라고 확실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의미가 좀 더 크잖아요. 여행의 의미가 좀 더 큰데 관광의 의미가 좀 더 작다. 그래서 최소한 1박 이상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승무원같이 당일 방문자들은 숙박을 하지 않아도 현지에서 관광활동 소비 지출하기 때문에 관광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다. 이건 UNWTO에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요게 참 그 재밌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트립, 트래블, 투어, 익스커션, 저니, 투어리즘, 보이지, 크루즈, 저니가 두 번씩이나 나오네요. 이거 의미를 다 구별을 하시나요? 다 똑같이 우리는 여행 혹은 관광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이 의미를 다 구별을 하시나? 이런 것도 저 구별을 하실 정도의 그 영어 실력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트립은 뭔지, 트래블은 뭔지, 투어는 뭔지.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가지냐? 익스커션부터 볼까요? 짧은 여행, 유럽 여행입니다. 단체. 단체 유럽 여행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체 유럽 여행. 그 다음에 journey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단순 이동인데 이건 시적인 표현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 journey는. 시적인, 그러니까 문학적인 거죠. 문학적인 표현을 쓸 때 우리는 journey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익스커션은 단체 관광, 그러니까 수학여행 같은 거, 익스커션은 수학여행 같은 개념일 때 사용하는 것이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립은 단기간에 짧은 여행, 2, 3일 동안 여행하는 거. 단기간에 아주 짧은 여행, 하루도 좋고 단기간에 짧은 여행을 사용할 때는 트립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래블은 다소 조금 긴 거예요. 그다음 상용이나 위락 목적이 둘 다 사용되고 살짝 긴 거, 보통 한 5일 이상, 보통 일주일, 7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장기간. 그래서 그 통학이나 통근을 빼놓고 상용이나 위락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거주지 밖으로 이동하는 약간의 장기간. 그러니까는 트립과
트래블은 차이점은 뭐냐, 약간 장기간이다. 그리고 트래블은 동근이나 통학 같은 의미를 뺀다. 트립은 통근이나 통학과도 포함하는 단기간의 짧은 여행을 갖다가 구별하듯 트립과 트랩을 갖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투어는 뭐냐? 투어는 간단히 패키지 여행을 하게 되죠.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다 이러죠.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무슨 투어, 무슨 투어, 무슨 투어 다 패키지 여행이라는 거죠. 짜여진 일정. 관광 형태. 그래서 패키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투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투어리즘은 뭐냐? 이거는 학술적인 표현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교수님들이 관광 책자, 관광 책 같은 학회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을 투어리즘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루즈는 바다로 떠나는 여행을 갖다 가리킨다. 크루즈. 보이지는 바다를 포함한 우주. 그러니까 보이지가 크루즈보다는 좀 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우주까지 해서 여행을 하는 것을 보이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우주선을 갖다가 보이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이제 대학생이니까 익스커션과 저니와 트립, 트래블, 투어리즘, 크루즈, 보이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이루어진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시장이에요. 시장. 이 여행 시장. 여행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공적이 하는가? 여행 시장. 여행 시장을 살펴보면 점점 관광이 늘어나요. 2030년 18억 명이 돌아다닙니다. 대단하죠? 2007년도에는 8억 명, 2017년도에는 13억 명. 이런 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즉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대단하다. 그런데 관광 시장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인간은 사람들은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다 좋아한다. 떠나고 싶죠. 힐링하고 싶고 스트레스를 갖다 풀고 싶고 자기 자신을 찾고 싶고 이런 시간들이 많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빠르게 갑박하게 돌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간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면 시간적인 문제는 이제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가 시간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된다면 바로 떠나는 것이 여행이다. 그래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여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관광이에요. 전 세계 GDP 10% 넘게 차지합니다. 산업효과가 8조 달러나 돼요. 조만간 10조 달러 넘어갑니다. 일자리도 10개 중에 10%가 갔다가 그 많은 산업군이 얼마나 많아요. 다양한 산업군 중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것이 10%다라는 건 독보적이다. 전 세계 산업계도 8조 달러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8천억이에요. 8천. 그만큼이나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관광 시장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관광시장을 이끌어가는, 관광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이 주도적인 VVIP 고객은 누구죠?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성들이죠, 여성들. 이 관광 보게 되면 여행에서 차지하는, 저도 제가 제 경험상을 보게 되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습니다. 우리 남자들 좀 불행한 이야기지만 특히 중년 남성들은 직장에 일에 매달려 살아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은 있을지언정 머니는 있을지언정 시간은 없다. 그래서 불쌍하죠.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무슨 여성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은 그나마 우리 주부님들이 타겟인데 저의 가장 큰 타겟 마케팅이 주부님들이에요.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없는 분들, 그럼 나이대가 대략 50대가 형성이 돼요. 50대가 되면 경제적인 부를 어느 정도 이룬 상태죠. 여가 시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행을 떠나는 가장 좋은 건데, 이분들한테 경제적인 거는 두 분이 같이 벌던, 엄마 아빠가 둘이 다 벌던, 아빠가 돈을 벌던 어느 정도 경제적인 위치 찾았는데 여가 시간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성들한테 여가 시간을 많이 활용해줬던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 뭔지 아세요? 여성들한테 가장 저는 이 세탁기라고 봅니다. 세탁기. 거기에 요즘엔 세탁기 플러스 건조기까지 아주 여성들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시간을. 획기적인 가장 우리 그 관광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세탁기의 발명은 엄청난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해주는 것이 우리는 이 세탁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안 그랬으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우물가에 가서 하루 종일 오전 내내 빨래하고 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다 반나절 가요. 그럼 또 점심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빨래 널고 마르고 다시 뭐 다리미질하고 다다미질하고 뭐 하다 보면 또 저녁 준비해야 돼요.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 세탁기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 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 음식을 미리 준비한 거죠. 저장. 음식을 저장한다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탁기와 냉장고가 여가 시간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을 여행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 그 여가 시간을 늘려줌으로 인해서 정말 개별적으로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갖다 늘리 획기적으로 해준 것이 세탁기와 냉장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여가 시간에 발맞춰서 뭐든지 다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이 자유투와 제가 노랑풍선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획기적이런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그 소위 얘기해서 여가 시간도 늘어나고 주 5일째 여가 시간 늘어나고 저런 발명품을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더 효율적으로 해주고 경제적인 부도 막 발생을 하면서 그러나 이 경제적인 부가 골고루 다들 크지는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것이 생겼다. 이때 자유투와 노랑풍선은 중저가 브랜드로서 여행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항상 해외여행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걸 갖다 인식을 뚝 떨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여행사 중에 하나가 이 노랑풍선과 자유투어다. 예전에는 이렇게 중저가 여행사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다 부도나서 사라졌고 지금은 저기 되죠. 이 자유투어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태가 지금 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많이 안 좋지만 어찌 됐건 중저가 브랜드로서 일반 중상층까지도 유럽 여행을 갖다가 이끌어주게 해줬던 그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여행사들이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두 군데 이렇게 끌고 와봤습니다. 자, 저희 여행 시간은 점점 늘어난다고 했을 때 여행의 증가 요인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체크를 해보게 되면 어떤가 한번 볼게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런 증가 요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